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번의 이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파이어의 200% 활용하기.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파이어를 지금 잘 쓰고 계실 텐데, 이 파이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처음 보실 테니까요. 저희 회사가 어딘지 저는 빠져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NX 잘 쓰고 계시죠? 또는 이제 도입을 고려하고 계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NX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홈페이지 지금 저희 업무 모두 홈페이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A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FX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FX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버안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꼭 찾아서 방문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제 맞이하게 되는 메시지인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더 보안입니다. 정말 보안을 제대로 보안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각오가 담겨져 있고요. 저희와 함께 보안이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인피니티라고 하는 무선 보안 쪽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인피니티로부터 보안 사업부가 독립을 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저희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 이제 시작은 불법 AT 탐지라든지 무선 보안 쪽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파이어의 총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또 특허라든지 보안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과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2개 정도의 특허를 올해 출원을 하고 있고요. 상표권이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특허는 한 14개 정도, 용선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트라고 하는 저희 자사 솔루션이 있습니다. 파이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서드파티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7개 고객사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리고 파이어의 비즈니스는 20개 이상 고객사를 직접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쪽 40개 이상의 에어스케이라고 하는 무선 쪽 저희 고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깊이 있게 보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파이어를 이미 도입하셨거나 또는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솔루션을 구매하셨고 또 도입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맨 왼쪽에 보시면요, 하루에 이제 가상머신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횟수가 50빌리언 이상입니다. 1빌리언이 약 10억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인텔리전스가 수집이 되고 또 같이 공유가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가상머신 분석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악성 샘플에 대한 리뷰를 보시는 것처럼 400K, 그러니까 100K가 한 10만 정도 되니까요. 한 40만 건 정도. 기타 이제 다른 악성 코드 벤더들이, 악성 코드 관련된 바이러스 벤더들이나 또 관련된 벤더들 보면 대략 하루에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건 새로운 신종 악성 코드들이 쏟아진다고 하고요. 또 메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은 숫자의 악성 코드가 매일매일 변종으로 또 신종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이어 기준으로 40만 건 이상의
매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악성 코드 샘플에 대한 분석과 리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고수준 인스턴트 대응 시간, 그러니까 독보적인 뭐 이런 별것 아닌 이벤트들에 대한 처리 건수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이 프로파일 정도 되는 연간 고수준 인스턴트 대응 시간이 한 10만 시간? 네, 10만 시간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를 포함해서 이제 비악성 코드 기반의 악성 행위에 대해서 일간 이벤트 분석 건수가 1빌리언, 그러니까 10억 건 이상 매일 분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이 APT라고 하는 분야, 또 악성 코드 실시간 분석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트 대응 선도 기업으로서 글로벌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파이추적으로 불하는 굉장히 멋진 그리고 강력한 솔루션을 구매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도입하신 겁니다. 잠깐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계속 들으셨고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요. NX, EX, FX, AX 이런 시리즈에 대한 개요를 잠깐 표시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NX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웹 기반의 웹에서 웹 익스플로이트 기반의 탐지,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EX 같은 경우는 메일이 되겠습니다. FX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악성 여부를 분석하고 또 굿과 배드를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AX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전문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파일들 다 집어 넣고요.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외에도 그 엔드포인트에 HX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 포렌식에 PX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환경, 또 공공의 환경, 여러 가지 고객들의 환경을 고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NX, EX 주로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요. 또 연구소라든지 또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 AX가 도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저희가 왜 200% 활용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솔루션, 글로벌하게 멋진 솔루션인데요. 왜 우리는 지금 저는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 활용하기라는 말을 달았을까요? 저희가 아까 굉장히 많은 저희 이제 자체 고객사들을 방문을 하고 또 파이아이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듣는 몇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리고 파이아이 경쟁이 되는 다른 이제 vendor들의 어떤 도전적인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파이아이는 굉장히 분석을 잘 해냅니다. 언노운도 잘 잡아내고요. 또 요즘엔 또 언씬이라는 말도 쓰죠. 또 언씬한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도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인력들, 서트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요, 그 분석된 결과의 이벤트를 보고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로그들을 분석 결과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디가 침해가 된 부분인지 대략은 알겠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대의 NX 장비들을 보통 도입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간들이 인터넷 구간이 하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의 이제 장비들을 도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보면 한 장비에서 수집된 이벤트가 혹시 다른 장비에서 수집된 이벤트와 또는 다른 IP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연관된 부분들은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보실 때 파일을 잘 분석해서 던져주죠. MBS 엔진이 엄청나게 잘 분석해서 던져줍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정해서 보려면 상위의 C라든지 다른 정보들을,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이제 파이어의 장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장비에서 오는 이벤트들을 모아서 저는 좀 더 의미 있게 이벤트를 정해서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비싸게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해서 도입한 장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경쟁되는 vendor들도 이런 질문들, 파이어는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던집니다. 물론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NX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보통 보시면 이제 그 내부만 하고 외부만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구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VPN을 달아서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보시면 NX 1번 장비가 있고요. 그 NX 2번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본사망에서 쓰고 있는 NX 장비하고요. 그리고 지사에 있는 저 부분에 대한 NX 장비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웹을 쓰다 보면 본사나 지사에 있는 호스트에서 악성 파일이라든지 또는 악성 URL이라든지 또는 한번 악성으로 판명된 편파 기반의 그 악성 URL들, 악성 그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각각 개별 본사나 지사에 있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호스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쪽 NX에서 NX 1번에서 나오는 이벤트 로그 그리고 NX 2번에서 탐지된 로그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로그들을 보통 심으로 통합을 하시죠. 근데 심으로 통합을 해도 사실상 그 심이 이게 연관이 있다 없다를 또 구분해줘야 하는 룰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룰들이 없으면 각각 개별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언로스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개별적인 이벤트로 예를 들어 악성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개별적인 이벤트로 보게 되면 확실히 악성 사이트 접속을 했네, 이 호스트가 문제가 되네, 또는 지사에 있는 저런 호스트가 문제가 되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전에 또는 이 두 호스트 간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잘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건 100%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나 또는 이제 CNC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멜웨어 오브젝트라든지 또는 인펙션 매치라든지 또는 멜웨어 컬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100%로 잘 활용하고 계시죠.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본사에서 있는 호스트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또 지사에 있는 호스트가 시프트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 또 마찬가지죠. 탐지한 이벤트들 잘 날라올 거고요. 또 두 개를 잘 연관해서 두 개를 잘 개별적으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 활용하고 계신 이런 파이어의 솔루션을 이제 200% 활용하기 위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대의 개별적인 장비, 두 대의 개별 장비가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이라고 하는 장비들 또는 이제 로고 통합 장비들로 보시면 되죠. 하지만 그 로고 통합 장비에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CM 사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CM은 잘 아시겠지만 CM도 EX라든지 FX라든지 파이어의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다양한 장비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고들도 통합해서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잘 살펴보게 되면요, 통합된 이벤트들 사이의 연관관계는 사실 좀 찾아가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NX 1번 장비, NX 2번 장비가 던져준 이벤트 로그들을 통합해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합된 로그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또는 다른 EX하고 연관해서 보려면 조금씩 하나씩 결국은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 부분인데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또는 그러한 그 개별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콜백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추가적으로 다운로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연관관계를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이벤트를 어느 정도는 좀 정의를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별 NX를 또는 CM을 통해서는 저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화해서 볼 수 있다면 지금 이미 도입하신 100%잘 활용하고 계신 FireEye 장비들을 한 200%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올지 저희가 이제 예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각각의 개별,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NX만을 통합했을 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았고, 전부 한 곳으로 모아서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게 되면 일반적인 심하고 다른 바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위쪽을 좀 보시면 웹 인펙션하고 멜웨어 오브젝트하고 멜웨어 콜백 위주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시간적인 부분 또 이벤트의 속성이 발생한 분석 리포트의 속성들 예를 들면 IP라든지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사실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이벤트들이 보신 것처럼 이것이 침해 시도인 건지 아니면 침해 시도를 지나서 정보의 유출 단계에 있는 건지를 서로 떨어져 있는 장비 또는 통합 대상인 이런 장비들의 전반적인 통합을 통해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 끝에 오른쪽에 빨간 박스로 제가 해놨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이벤트 NX 장비들이 보내주는 이벤트들을 통합해서 보게 될 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토탈하고 저희가 보통 많이 연계를 하잖아요. 바이러스 토탈하고 연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사이트에 돌고 있는, 우리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백신 솔루션 시스템들이 혹시 못 잡아낸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파일 사이트 같은 요 NX 요 통합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경우에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백신이 탐지하지 못한 또는 다른 백신이 탐지한 파일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X 개별적으로 이벤트들이 날아오는 것들을 서로 시간과 연관해서 또 분석된 결과들을 연관해서 분석해서 침해 시도와 유출 시도를 뽑아내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신이 못 잡은 것들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를 사실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통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뷰는 200%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번째 이제 연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여기 그 장비 쪽 화면에서 보이시나요? 이게 장비라고 하는 여러 대의 장비들이 연관이 되었을 때 그 장비와 장비 간의 그 이벤트들에 대한 연관 관계의 결과가 유출 시도라면 보시는 것처럼 최초 콜백이 발생을 하고 드라퍼가 내려와서 외부와 통신을 시도하고 자료를 유출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유출 시도에 대한 부분도 시각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본다면요, 이 이벤트 간의 연관 부분이 보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침해 시도가 되는지, 유출 시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백신이 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NX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용자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몇 가지 이런 사용자 정의 이벤트에 대한 정의들을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해놨는데요. 이벤트와 이벤트들 간에 또는 연관된 분석들 간에
마스터 오브 레코더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다이나믹 DLS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특정한 이벤트들을 나는 보고 싶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용자화 시킬 수 있는 이 사용자화 기능을 통해서 NX가 수립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봐야 할 이벤트들을 좁히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모든 업무가 거의 웹 기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홈페이지의 위치가 이제 외부 DMZ 구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커들이나 크래커라고 해야 되겠죠. 크래커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 변조 시스템들을 많이 돌리고 있죠. 그래서 웹페이지가 이제 변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요즘 해커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좋아서 특정 시간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활동하지 않도록 해커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유포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게 한다든지 파일을 올린다든지 또는 그렇게 특정한 시간에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업로드 시켜 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은 사실 플래시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플래시가 요즘에 보안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제 생각에도 아직은 만약에 지금 플래시로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면 가급적 HTML5로 바꾸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플래시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좀 쉽고 웹페이지도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로 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플래시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오염이 되고요, 침해가 되고요, 컴프로마이즈 되면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저희 홈페이지, 저희 제품 보러 들어오시고 또 저희 다른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 보시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 침해당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CNC 통신을 하게 되고요. 또 악성 코드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기법들을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런 웹페이지를 오염시키고요.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시키는 행위가 배포시키는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혹시 지금 머릿속에다 떠오르시나요? 저한테 지금 경품이 4개가 있거든요. 스타벅스 커피 음료권이 2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2개가 더 있는데요. 지금 혹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접속을 한 것들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는 행위가 또는 그런 공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따가 여기 저희 질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데 바로 올리시면 제일 먼저 올리신 분한테는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 음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맞추셔야 될 테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요 여기 날짜가 보이십니까? 3월 11일이거든요. 이 공격 행위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냥 흔한 건데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11일이에요. 네, 딱 한 달 전이죠. 지금도 아마 많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아도비 플래시 취약점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인젝션했죠. 그리고 접속하는 사용자 호스트의 저 위치, 아도비 위치, 저 위치에 이제 lac.jpg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파일을 통해서 시트 통신을 하고 파일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다운로드 받아서 조합을 하고 이제 악성 코드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RAT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행위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지는 뭐 다 나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저 링크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저런 식으로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걸 몰랐을까요, 자기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당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AX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AX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AX가 사용자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일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URL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대한 웹사이트를 점검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조치하는 이 과정에 AX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URL을 넣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대한 그 URL들을 AX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 아니라 AX가 끝까지 그 링크를 타고 가면서 하나하나 링크들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혹시 올라가 있게 되면 다운로드 받고 분석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악성이다라고 판단된 URL에 대해서는 삽입된 악성 URL을 제거한다거나 또는 밀려드는 웹페이지를 제거하는 이런 대응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AX를 한 200%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이런 화면이 될 텐데요. 우선 보시면 AX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RL 수집기라는 것들을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런 부분들은요, 뭐 엑셀 가지고 간단하게 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이제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많을 경우에 저런 전문 장비들을 써야 됩니다. URL들을 수집을 해서 수집된 URL들 중에 HTML 안에 이런 링크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게시판의 링크도 해당이 다 될 텐데요. 이런 링크들을 계속해서 이제 방문하게끔 해서 URL 수집기에 대한 부분을 매니저가 계속 컨트롤하면서 URL 수집을 하고 수집된 URL들을 AX가 분석할 수 있게끔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URL들이 분석이 됐는지 또는 이제 최종 이제 seed URL이 들어가게 되면 seed URL 기준으로 수집된 URL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수행을 몇 번을 했는지 한 번만 돌아가고 말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들이 악성 코드가 유포될 수 있도록 파일을 올려놓거나 또는 올려놓은 파일이 매번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집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수행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래서 악성 URL은 몇 개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면 AX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클린존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 클린존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실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 메모리를 활용한 공격들이 일반화되기 되면서 이제 파일에 대한 공격 부분에 대한 파일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악성 파일이 많죠.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이제 공격 대상을 식별하고 그리고 익스플로이트하고 콜백을 통해서 이제 초기 감염 시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이제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내부 탐색을 하고 최종 내부 망을 장악하는 이런 악성 코드를 통한 악성 파일을 통한 공격이 여전히 유효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망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스크탑 가상화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고 타프하게 마음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망블리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 개념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앞선 보안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은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절대 내부망에 있는 파일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하지 않는 게. 또 외부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파일이 내부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몇 은행을 이렇게 담당자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은 망블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장 앞선 보안 기술인 망블리 환경도 예외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내부방에 있는 PC에 로그인을 하실 때 보통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분명히 망블리 환경의 내부망 PC거든요. 내부망 사용자 PC인데요. 이 PC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라고 한 그 지침,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컴플라이언스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부팅 단계 때 CMOS 아무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 윈도우 운영체제 아무 치고 들어가고, 화면 보호기 아무 치고 들어가고, 뭐 중요 문서는 다 암호화하고 암호 걸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깨져버린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공시생 사건이죠. SRFA 질질 끌고 들어가서 인사다 하고 처음엔 실패했다가 나중에 비밀번호 확인하고 들어가서 시모스 암호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이게 왜 발생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보안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슈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 또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 기관들 보면 망블리를 통해서 절대로 외부에서 함부로 파일이 들어올 수 없어요. 또 내부에 있는 파일이 우리 DR이 걸려있으니까 나가봐야 읽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를 살펴보시면 이게 무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인 거죠. 제일 먼저 물리보안이 뚫렸죠. 물리보안이 뚫리니까 사이버 보안도 뚫리는 거죠. 물론 두 개가 이제 통합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말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만약에 그 공시생이 조금 더 이 지식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그냥 그 정보 통합망 내부에 있는 중요한 데까지 이 사람의 권한, 이 PC의 권한이 있는 한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이 정도의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보안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사람이 뚫게 내부만 아무리 맞불리가 잘 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으로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도 사실은 안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지보수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내부 서버에 시료를 붙일 수 있거든요.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부에 망블리되어 있는 PC들, 호스트들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그냥 손을 저희가 안 대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걸 또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업데이트 패치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공격하는 이런 추세들이 있죠. 직접 이 사이트 공격이 안 되니까 이 사이트, 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 고객사와 관련이 있는 주변 회사들을 공격을 해서 아예 오염된 펌웨어를 그냥 업데이트 시키게 한다던가 이런 서프라이 체인을 공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희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절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패치 시스템 이런 거 전부 다 어쨌든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보안 수준이 최고의 수준이 아닌 한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망블리 환경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FX를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틀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한번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고 이런 파일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면 또 이게 실행 파일일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일 수도 있고 또 뭐 문서 파일일 수도 있고요. 뭐 비디오 파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파일들이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있는 한은 이렇게 내부망으로 들어온 파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FireEye가 도입되어 있는 FireEye NX, EX 도입되어 있는 구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만분리가 되어 있는 외부망 쪽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망은 어쨌든 인터넷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나가는 구간이니까 장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망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부망 보안 장비 하나는 파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거치는 보안 장비 있어봐야 뭐 IPS하고 파이어월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스위치단에서 ACL 정도 걸어서 막을 것 같고요. 이미 한번 오염된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안 장비, 그러니까 이런 API, FireEye 같은 FireEye NX나 뭐 이런 장비들을 거치지 않고도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FX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FX 단독으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레벨에서 파일들을 추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그 내부망 같은 경우에 파일들이 DRM을 걸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에서 DRM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DRM 회사에서 API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M 깨고 그 파일들을 검사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을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파일을 FX가 검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된 이 파일의 결과를 가지고 좋은 파일들은 뭐 좋은 그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또 가져갈 수 있는 디렉토리로 옮겨놔서 싼마를 통해 가져가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파일들은 이제 걸러내는 그런 모델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본연 이외에 악성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이 탐지가 분석이 되면 악성 파일을 분류를 하고 경쟁이 시키고요. 그리고 송신자, 수신자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망 내 파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시성 확보 측면에서도 FX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앞에서 보셨던 요 구성을 가지고요. 요 구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수검사 POC를 진행했던 요 환경을 잠깐 개요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장인데요. 200% FX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략 시스템을 지금 일단 만들었고요. 보시면 지금 누적 악성 파일이 몇 개가 됐는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내부망이라고 하는 특성 또 파일 전수검사라고 하는 특성에서 보면 단 몇 개라고 할지라도 악성 파일이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신기로 혹시 탐지된 악성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화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은 중복해서 탐지되는 악성 파일이 한 번 조치를 했는데 또 파일이 유통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딘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보낸 그 샌더, 파일을 최초로 보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조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파일 전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이 또는 이 송신자가 또 이 수신자가 악성 파일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향후에 계속해서 내부에 돌아다니는 악성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FX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NX 그리고 AX 또 FX를 지금 잘 쓰고 계시잖아요. 100% 쓰고 계신데요. 이걸 200% 쓸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